안녕하십니까. 한국플루크 김기희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에 따른 전기 측정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라면 이미 아시다시피 이번에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가 고시됨에 따라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업무가 많은 현장 관리자들께서는 분명히 부담이 되시겠지만 법이 개정되어 좀 더 안전한 측정과 관리가 가능하게 된 점을 생각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반드시 측정,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그에 따른 측정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고시된 직무에 대한 내용과 플루크가 제시할 수 있는 측정 장비와 원리,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는 올 1, 2월에 제정 시행되었으며 올 7월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정된 배경은 안전과 효과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과 점검에 대한 기록 보존입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의 점검 기록 미보존 시 과태료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점검 기록 방법은 별지에 포함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뒤에서 별지 서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측정을 위한 계측 장비 및 안전장구의 주기적인 교정 및 관리가 고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외에 안전에 관련된 사항과 사고 시 대처에 관한 것 등 주로 안전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는 시행되었으며 점검 기록에 관련된 과태료가 보시는 것처럼 새로이 개정되었습니다. 점검 기록에 포함하여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 플루크가 취급하고 있는 측정기는 지금껏 여러분이 해오셨던 절연저항, 누설전류, 접지저항 측정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적외선 열화상 측정과 전원 품질 분석이 있습니다. 측정이 비교적 수월한 저압 전기 설비는 많으면 분기에 한번 측정을 하도록 하며 고압 설비는 연차 점검을 합니다. 또한 비접촉으로 안전한 측정이 가능한 적외선 열화상 측정 또한 분기 측정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정 및 시험해야 할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장비는 국가교정기관 등에서 1년에 1회 교정 및 시험을 하여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고시에 포함된 별지 서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설비 점검 결과 기록표와 저압 전기설비 점검 기록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압 전기설비 점검 기록표에는 절연저항, 누설전류 측정 기록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접지저항 측정 기록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압 전기설비 기록표와 계정기 및 차단기 동작 시험 기록표입니다. 다음은 변압기 점검 기록표 별지 서식입니다. 절연저항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 발전 설비 점검 기록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원 품질 측정 기록표와 적외선 열화상 분포 측정 기록표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고시에 추가된 기록표로 측정을 위해선 전력 분석기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점검 항목에 포함된 내용 중 플루크가 제안하는 측정기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누설전류 측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설전류 측정기는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한 장비이기 때문에 구매 검토 시 가장 필요한 사항은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며 견고한 장비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설전류 측정기 소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누설전류 측정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특징 및 개요, 어플리케이션, 마지막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이유는 전기설비에는 어떤 전류가 접지를 통해 흐릅니다.
그리고 이를 누설 전류라 칭합니다. 누설 전류는 보통 도체를 둘러싼 너무 낮은 저렴과 전자장비를 보호하는 필터 때문에 발생합니다. 문제는 보호용 접지를 통해서 흐르는 누설 전류가 접지 고장 전류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동시킬 정도의 크기가 될 때입니다. 누설 전류는 근처 도체 부품의 접촉 전압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는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설 전류 측정기를 사용하면 정전 없이 저런 상태를 테스트할 수 있으며, 운전에 방해 없이 높은 누설 전류 측정으로 간단하게 고장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 1마이크로암페어 분해능으로 정밀함을 요하는 저전류 누설 전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누설 전류계는 최대 60A의 측정 범위를 제공하여 일반 다른 어플리케이션에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는 플루크 368, 369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저가 측정기가 평균값 측정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플루크 368, 369 제품은 트루 RMS 측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요즘 늘어만 가는 왜곡된 비선형 신호를 평균값 측정 방식처럼 정연파 신호임을 가정해서 측정하지 않고 측정되는 신호 그대로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평균값 측정 방식은 신호가 왜곡된 정도에 따라서 최대 30% 이상의 오차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플루크 369는 모든 상을 함께 측정하거나 두꺼운 케이블을 측정하기 위해 최대 61mm의 측정조를 가집니다. 또 필터 기능으로 60Hz의 누설 전류가 아닌 노이즈 성분을 제거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동급 제품 중 가장 높은 안전 등급인 카테고리 3의 600V의 안전 등급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험한 아크에 노출된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간략한 사양입니다. 전류 범위는 3mA에서 최대 60A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분해능은 최고 3mA 레인지에서 1마이크로암페어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두 제품 모두 필터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측정 주파수는 1kHz까지입니다. 누설 전류는 보통 개통 고정 탐구를 위해 단상과 3상 시스템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주요 측정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부위에 개구부를 열고 측정 케이블을 홀 안에 위치하면 간단하게 누설 전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의 접지 라인이나 분배기 라인, 전기기구의 접지 라인을 바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장비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장비는 플루크 368 누설 전류 측정기입니다. 이 모델은 약 4cm의 측정 개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개구부를 원하시면 6.1cm 측정 크기를 가지는 플루크 369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가격은 동일합니다. 누설 전류 측정기는 설비에 접촉을 해서 측정하는 전압 측정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런 측정기나 멀티미터처럼 카테고리 4 등급의 안전 등급까지는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높은 안전 등급이 작업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플루크의 누설 전류 측정기는 카테고리 3의 600V로 동급 장비 중에 가장 높은 안전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든지 가능한 한 높은 안전 등급의 장비를 구입하시면 후회하시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누설 전류 측정기는 매우 간단한 장비입니다. 한마디로 밀리암페어의 저전류를 비접촉식 방식으로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저전류를 측정하는 장비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클램프 방식으로 저전류를 측정하는 것은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플루크의 누설 전류 측정기는 밀리암페어 측정을 위해 1마이크로암페어 분해능까지 측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1mA를 소수점 셋째짜리 0.001mA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선 카메라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측정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그것도 분기마다 측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고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기와 같이 자주 측정하는 항목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측정이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선 카메라는 온도를 측정하여 이상 조짐을 발견하는 초기 측정 장비입니다. 따라서 그림만 보면 되기 때문에 측정이 매우 간편합니다.
과연 이 열화상 카메라가 전기 설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며 또 열화상 카메라를 구매해야 한다면 어떤 사양을 보고 선택해야 하는지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열화상 카메라는 이상적인 온도 관리의 필수 장비입니다. 온도 분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상 현상을 바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비접촉식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물체를 조작하지 않거나 물체의 특성에 매우 민감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송사양이 오기 전에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넓은 지역을 빠르고 쉽게 스캔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열화상은 매우 간단한 장비입니다. 밝은 색은 더 따뜻하고 어두운 색은 더 차가운 온도를 보여줍니다. 전기 설비의 대부분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모든 전기 판넬과 드라이브, 그 다음에 컨트롤 등의 높은 부하 연결점을 빠르게 스캔하십시오. 높은 온도를 발견하면 회로를 따라서 관련 분기회로나 부하를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3상을 함께 비교하고 온도 차이를 체크하십시오. 보통 회로보다 낮은 온도는 고장난 부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부하가 걸린 상은 더 따뜻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뜨거운 도체는 과부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평형 부하, 과부하, 연결 불량, 고조파는 완전히 유사한 열화상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진단을 위해서는 전기 측정기나 전력 품질 측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주요 측정 대상은 보시는 것처럼 3상 배전반, 퓨즈박스, 케이블 및 접속 부위, 릴레이 스위치 절연 상태, 캐패시터, 변전소, 변압기 모터, 배터리 등이 되겠습니다. 화면은 열화상 카메라로 퓨즈박스를 측정한 이미지입니다. 퓨즈가 열화상 스캔으로 뜨겁게 보인다면 전류 용량이나 그 근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뜨겁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왼쪽 화면처럼 끊어진 퓨즈는 정상 온도보다 더 차갑게 보일 것입니다. 퓨즈를 측정 시 부하를 측정하십시오. 그러면 정상 동작 시의 측정값과 비교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케이블 및 접속 개소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십시오. 도체가 연결된 부분은 고저항 연결이 발견되어 주위 연결보다 더 높은 온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부하에서 다른 유사한 연결보다 더 높은 온도를 가진 접속부를 찾으십시오. 이것은 헐겁거나 세게 조여졌거나 증가한 저항으로 부식된 접속부를 나타낸 것일 수 있습니다. 핫스팟과 관련된 접속부는 항상은 아니지만 저항부에서 가장 뜨겁게 나타나고 스팟에서 멀어질수록 식어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릴레이 및 스위치는 발열 부분과 온도 추이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측정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오일 타입의 변압기를 위해 고압 그리고 저압 외부 부싱 접속부를 측정하십시오. 또 냉각 튜브와 냉각 팬 그리고 펌프 또한 변압기의 중요 측정 요소입니다. 변전소의 배터리 그리고 접속부를 측정하셔서 핫스팟을 발견하십시오. 왼쪽 하단처럼 고장난 쿨링팬 또한 열화상 카메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단기의 발열을 열화상 카메라로 쉽게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차단기는 접속부에서 멀어질수록 차가워지는 온도 패턴을 보입니다. 이는 접속부의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정 짓지 마십시오. 열화상 카메라는 1차 증상을 확인하는 장비일 뿐입니다. 모터 컨트롤러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각 외함을 열고 각 주요 부품의 온도를 비교하십시오. 부스바, 컨트롤러, 스타터, 컨트랙터, 릴레이, 퓨즈, 차단기, 피더, 변압기를 열화상 카메라로 빠르게 스캔하십시오. 모든 설비가 이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을 모두 참조하여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모터 또한 열화상 카메라로 쉽게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모터의 최대 온도가 10도 이상 상승했을 경우 모터의 절연 파괴로 수면이 반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열화상 카메라의 간략한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떤 사양을 보고서 열화상 카메라를 선택하셔야 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 측정기이기 때문에 기본은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 범위입니다. 가지고 계신 설비의 최대 온도가 몇 도인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해상도를 확인하십시오. 열화상 카메라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해상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해상도가 열화상 카메라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측정 대상이 접촉부와 같이 작거나 원거리에서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높은 해상도의 카메라 사용을 권장합니다. 해상도는 선명도뿐만 아니라 온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해상도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점은 온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수동 초점, 자동 초점 및 무초점 방식의 초점 방식을 제공합니다. 원하는 용도에 적합한 초점 방식을 사용하십시오. 초점이 제대로 맞았을 때는 정확한 온도와 선명한 이미지, 그리고 빠른 진단이 가능하게 합니다. 화각은 일반 카메라와 같이 카메라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전기실과 같이 좁거나 측정 대상이 클 경우 대상을 한 화면에 담기 위해서는 화각이 넓은 제품을 구입하십시오. 반대로 측정 대상이 원거리라면 화각이 좁은 제품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화각과 이미지의 선명도는 반비례함을 명심하십시오. 넓은 화각을 가진 광각 타입의 카메라는 측정에 대한 디테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맞는 적절한 화각 선택이 중요합니다. 또 열화상 카메라의 사양에는 밀리라디언이라고 불리는 공간 분해능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측정 거리에 따라 측정 가능한 크기가 달라지므로 최소 측정 크기를 밀리미리와 같은 길이가 아닌 각도로 표현한 값입니다. 밀리라디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미세한 디테일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공간 분해능 값은 열화상 해상도와 열화상 화각과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화각과 해상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화각이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큰 공간 분해능 밀리라디언을 가진 카메라는 미세한 크기의 부품을 측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열화상 카메라의 최대 측정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는 해상도, 화각, 측정 대상의 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플루크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화각 계산기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m 거리에서 1800픽셀의 TIS20 열화상 카메라는 최소로 측정할 수 있는 크기가 약 10cm이며 76800픽셀의 TI400은 약 2.5cm입니다. 같은 거리에서 측정 시 픽셀이 높을수록 작은 크기가 측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기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수 장비는 만픽셀의 디지털 카메라가 탑재된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한번 촬영 시 열화상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가 동시에 촬영되는데요. 플루크의 IR 퓨전 기술을 사용하시면 열화상 화면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가 겸비된 화면으로 측정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플루크의 장비는 배터리 자체에서 배터리 용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사용하신다면 차량용 시거잭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무선으로 데이터를 통신하는 방식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플루크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열화상 카메라 이미지를 촬영,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플루크의 모든 제품은 2m 낙하 테스트를 시행함으로써 견고하고 튼튼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화상 카메라의 보고서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매우 간단한 장비입니다. 하지만 업무의 대부분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보고서 작성에 있습니다. 우선 무료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제작사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작업자는 많고 장비가 하나라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고시에서 제시한 보고서 양식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많은 시간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플루크의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크의 열화상 카메라는 간편하고 튼튼하고 선명한 사진을 제공합니다. 플루크가 제시하는 제품은 TI-S20 모델입니다. 전기안전 대행의 기준 픽셀이 10,000픽셀이며 또 실화상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은 TI-S20부터 시작됩니다. TI-S20은 1800픽셀의 5메가픽셀의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으며 IR 퓨전 기능으로 손쉽게 측정 부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도 분해능은 0.1도이며 측정 온도 범위는 350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TI-S20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기안전 대행 필수 장비인 10,000픽셀을 충족하는 TI-S20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TI-S20 제품은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의 버튼을 누르시면 5단계로 배터리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장비의 전원을 켜지 않아도 잔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배터리가 없어서 측정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렌즈부를 보시면요. 렌즈부를 보시면 열화상 렌즈랑 실화상 렌즈가 동시에 촬영되어 실화상과 열화상 이미지를 한 개의 파일로 저장합니다. 렌즈 보호를 위해 렌즈캡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안전을 위해 렌즈캡은 끈과 같이 기다란 것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렌즈끈은 회전체 등에 의한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저장은 내장 메모리 4기가의 수천 장 저장이 가능하며 옵션으로 상단의 마이크로 SD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I-S20은 이처럼 핸드 스트랩이 장착되어 현장에서 제품을 떨어뜨릴 위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들 중에는 이런 방식이 아닌 끈 형태의 손잡이를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 이 역시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화상 카메라는 매우 단순한 장비입니다. 화면에서 빨갛게 표시되는 부분은 열이 나는 부분이고 파랗게 표시되는 부분은 열이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빨갛다고 해서 뜨거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화상 이미지에서 색깔은 화면의 색상표 온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측정하고 있는 장비는 블랙바디라고 불리는 열화상 카메라 교정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설정한 정확한 온도를 방출하는 정밀 장비이며 이 장비 또한 플루크 교정팀에서 제작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잠시 기술부에서 제품을 빌려와 측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00도로 설정된 블랙바디의 온도를 거의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면에서 현재 빨간 부분은 10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현장에서 빠르게 온도를 측정하는 1차 장비입니다. 따라서 설비에 이상이 있으면 현장에서는 간단하게 촬영한 뒤 PC로 온도 편집 및 보고서 작성을 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몇몇 분들은 화면에서 스팟의 온도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화면에서 가장 뜨겁고 차가운 온도가 추적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문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보고서 및 온도 관리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원하는 모든 곳의 온도를 이미지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플루크의 특허 기술인 IR 퓨전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열화상 카메라는 열화상과 실화상 이미지를 동시에 보고서에 표시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가 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열화상은 색깔로 측정 대상이 표시되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나지 않으면 특히 대상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플루크의 IR 퓨전 기술은 열화상과 실화상을 50% 비율로 혼합하여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측정 대상에 대한 정보를 열정보와 함께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 열화상 화면일 경우에는 어떤 대상인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때 IR 퓨전 기능을 동작을 시키면 화면에 디지털 카메라가 50%가 같이 보여짐으로써 측정 대상의 위치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고 튼튼한 제품의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쉽다는 의미는 현장에서의 측정뿐만 아니라 보고서 작성도 쉬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상 TIS-20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절연 저항 측정기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절연 테스터가 설정된 조건에서 정기적인 절연 실패 테스트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워터펌프의 압력 테스트와 매우 유사합니다. 절연 테스트는 케이블, 모터, 변압기의 권선, 그리고 전기 설비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선 절연 테스트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안전입니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고 전류가 흐르며 접지되고 접지하는 도체 간의 비파괴적인 높은 DC 전압 테스트를 수행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합선 또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접지 단락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 가동 시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절연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전기 시스템 및 모터의 수명을 보호하고 연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모터 변류기, 개폐기, 전기 설비의 권선 또는 케이블의 무결성을 판단하는 데 절연 테스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연 저항 측정기를 선택할 때 고려할 첫 번째는 테스트할 설비입니다. 여러분은 절연 측정이 필요한 설비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설비 명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설비가 동작하는 공칭 전압이나 작동 전압을 함께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 매년 대략적으로 수행해야 할 절연 측정의 수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설비 제조사에 따라 설비에 적용되는 출력 전압은 제조사 권고를 기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출력 테스트 전압을 공급하는 측정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조사 권고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네타가 권장 테스트 전압과 최소 절연 저항 값을 제공하니 참조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50V 작동 전압에서는 500V, 1000V에서는 1000V의 테스트 전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의 기준과는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 절연 저항 측정기가 설비에 연결되기 전에 모든 회로와 설비의 전원이 정기적으로 차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테스터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절연 저항 측정기와 멀티미터를 함께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절연 저항과 멀티미터 기능이 함께 탑재되어 있는 장비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절연 저항 측정은 도체 절연과 내부 절연의 질적인 값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정 조건에서 정기적인 절연 실패의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워터파이프의 압력 테스트를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절연 테스터는 모터, 변압기의 권선, 스위치 기어, 전기 설비의 무결성을 결정하기에
사용됩니다. 측정값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예방 보전의 업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저런 측정이 그 변화가 가능한 문제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1.2GOm에서 1.1GOm의 작은 저런 변화는 사소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 변화는 더 많은 조사를 요구하며 50%는 즉시 수리를 요구합니다. 다른 측정 방법과의 조합이 계속될 때 열화상이나 진동 측정과 같은 설비 상태와 신뢰성 향상에 더 완벽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장비를 사용할 사람의 지식과 경험만큼 뛰어난지, 이는 제조사의 능력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터가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출력 전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수행할 사람들을 위한 트레이닝을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트레이닝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플루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입니다. 테스트를 수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설비를 차단시키는 락아웃, 태그아웃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몇몇 저런 저항 측정기는 전압이 회로에 존재할 때 알려주는 경고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측정기들과 같이 저런 저항 테스터는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과 동작하는 환경에 맞게 인증되어야 하며 인증기구에서 테스트되어졌어야 합니다. 또 저런 저항 테스터는 반드시 카테고리 등급이 매겨져야 하며 측정을 위한 테스트 리드도 또한 인증되어야 합니다. 기타 안전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플루크 전기안전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방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플루크는 다양한 저런 측정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전압에 따라서 1000V 이하와 1000V 이상인 5000V, 최대 10,000V를 발생하는 테스터기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런 저항 테스터를 요구하는 설비 리스트를 만들고 그 설비와 저런에 맞는 테스트 전압을 결정하십시오. 또 테스트 환경을 생각하여 환경에 맞는 기능을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테스트 장비의 안전 규격을 고려하십시오. 저런 저항 측정기는 작업에 적합한 저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해야만 전기하시는 분들이나 엔지니어, 공조설비 전문가에게 가치 있는 장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장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날로그 타입의 저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반응 속도가 빨라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장비를 매우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플루크는 디지털 방식의 저런 저항 측정기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안전 등급 때문입니다. 저런 저항 측정 환경은 고압 에너지가 많은 곳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안전을 위해 저런 저항 측정기는 카테고리 4의 600V 이상 등급을 가진 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저런 저항 측정기를 구매하실 때 검토하실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테스트 전압이 몇 볼트인지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장비가 500V, 1000V 전압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 설비들은 전자설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전압을 사용한 테스트는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전압 출력이 세분화되어 있는 측정기를 사용하십시오. 또 작업 현장에 갈 때 챙겨야 할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한 장비로 멀티미터 기능이 가능한 2-in-1 장비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두 대의 측정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멀티미터 겸용, 하나는 단순 저런 측정 기능만 가지고 있는 측정기입니다. 여기 멀티미터 겸용 측정기는 보시는 것처럼 저런 저항뿐만 아니라 AC/DC 전압 측정, 미리암페어 전류 측정, 도통 테스트, 온도 측정 기능 등을 한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런 저항과 기타 측정을 위한 프로브 삽입구가 다르고 로터리 스위치의 위치도 달라서 측정 시 헷갈려 할 일이 없습니다. 저런 저항 측정을 위한 단자는 바로 여기 두 개의 단자입니다. 이 두 케이블을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연결합니다. 이제 로터리 스위치를 저런 저항으로 위치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테스트 전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당연히 저런 저항 측정을 위해서는 회로를 단선하여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30V 이상의 전압이 측정 회로에 존재할 때 장비 연결 시 이처럼 번개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때는 측정을 보류하고 회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제 측정을 위해서는 여기에 테스트 버튼을 약 1초간 누릅니다. 측정된 절연저항 값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절연저항 측정 시 여러분은 테스터기를 잡고 두 개의 프로브를 연결한 채로 측정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손이 3개가 아닌 우리에게 이런 측정은 매우 불편합니다. 이제 테스터기를 자석을 이용해 외암 등에 부착합니다. 한 개의 리드선은 악어 클립으로 고정하고 측정을 원하는 곳으로 빨간 프로브로 찍어갑니다. 이때 테스터기에 버튼을 누르려고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리모트 프로브로 빠르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절연저항 측정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접지저항 측정과 관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기의 특징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접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지는 전기 회로나 장비와 접지 간의 인위적인 또한 우연한 도체적인 연결 또는 접지 대신에 사용하는 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접지 측정은 인위적인 접지가 확실하게 동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기 시스템에 접지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작동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기 쇼크나 장비 에러 등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접지를 하는 이유는 다음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명보호 및 장비보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측정에서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명보호가 접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접지는 아래와 같이 전기 시설물이나 자산을 가진 소유주가 접지를 관리 수행해야만 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은 접지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왜 접지 시스템을 측정해야 하는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력 문제의 15% 이상이 접지와 관련되어 발생합니다. 테스트를 수행하여 좋은 접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를 증가시키지 않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접지 측정은 고객의 예방,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접지값은 무엇일까요? 시스템의 이상적인 접지값은 0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값을 얻기는 쉽지 않고 가능한 한 낮은 값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각 인증기관에서 제시하는 저항값은 5ohm이나 그 이하의 값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접지를 위해서 매설되는 접지봉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지 시스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접지나 다중 접지, 그리고 많이 매설하는 메쉬 접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설된 접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지 측정 방법이나 단독 접지 측정 방법, 그 다음에 클램프식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3가지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측정 방식은 접지봉을 받기 위해 대지의 효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봉을 이격시켜 4개의 봉을 박습니다. 그리고 대지비의 저항을 측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반복 측정을 통해서 효과적인 접지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지비 저항을 측정하여 접지봉이 매설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지 저항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측정 방식입니다. 이 측정을 위해서는 설비를 단선시켜 비활선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접지대를 접지봉에서 약 20m 떨어뜨려 측정합니다. 정확한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단독 접지 방식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지 저항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공장, 건물들에는 이와 같은 측정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 측정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며 많은 분들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에 이런 제약 없이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다음과 같은 방식입니다. 저희 제품 중에 플루크 1623, 1625는 2개의 클램프로 이와 같은 측정이 가능하며 플루크 1630 제품은 하나의 클램프로 오직 이 방식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플루크 1623, 1625 제품은 2개의 클램프를 접지선에 물립니다. 1630은 오직 클램프만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에 접지선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다중 접지 시스템의 접지 루프 저항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접지봉은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다중 접지 시스템에 접지선을 물린다면 단선 없이 접지를 제대로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이 접지 연결을 공급하지 않는 주거와 같이 접지의 오직 한 경로, 단독 접지인 경우에 이 방식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회로에 접지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방식은 마찬가지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방식의 측정 방식을 사용하시려면 접지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접지 저항 클램프 1630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0.025옴에서 1500옴까지의 접지 저항 측정이 가능하며 큰 조로 두꺼운 접지봉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 누설 전류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2mA에서 30A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카테고리 3의 300V 안전 등급을 가집니다. 네, 이제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접지 저항은 전압과 전류를 위한 센서 2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매우 두꺼운 클램프 안에 보시는 것처럼 2개의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측정 방식은 이 조를 열어서 접지선을 물리는 방식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접지 저항의 측정은 여기 저항 표시가 되어 있는 곳으로 로터리 스위치를 이동시켜서 하실 수 있습니다. 측정 전에 함께 포함된 표준 저항을 이용하십시오. 각각의 클램프를 물려서 표시된 저항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플루크 1630은 100옴 범위까지 1.5%의 정확도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장비는 알람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용 접지 범위가 10옴 또는 100옴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이와 같이 최대, 최소 알람 범위를 지정하여 설정 범위를 초과할 때 비품음이 발생하게 합니다. 설정값을 벗어난 측정값을 빠르게 확인하기에 적합한 기능입니다. 소개해 드렸던 것과 같이 플루크 1630 접지 저항 측정기는 전류 측정 기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또 소개해 드렸던 것과 같이 플루크 1630 접지 저항 측정기는 전류 측정 기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로터리 스위치를 이동시켜 최대 35A의 AC 전류와 mA의 누설 전류 측정도 이 장비 하나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접지 저항 측정기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장비 한 대로 접지 저항 및 누설 전류를 한 번에 측정하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전력 분석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736, 1738 전력 분석기는 칼라 디스플레이 탑재로 시연성이 좋으며 쉬운 설정으로 실수를 줄여주고 탁월한 보고서로 여러분의 결정을 확실하게 해줄 것입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파워 서플라이 모듈로 전원을 쉽게 관리할 수가 있으며 전압 4개, 전류 4개 프로브를 연결하여 3상 4선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현장의 전원을 이용하여 배터리 충전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2개의 USB 포트로 메모리 스틱 및 PC 연결이 가능합니다. 기본 사용 방법은 전원을 켜고 터치 패널을 이용해 가볍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미터 기능, 파워 모드, 로고 기능이 있습니다. 저장된 화면은 메모리 세팅 버튼을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비의 간략한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 및 시간은 설정 메뉴에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전력 분석기는 회로의 결선 상태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결선 내용을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전압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하 연구 기능을 이용해서 부하에 대한 정보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연구 방식과 부하 연구 방식의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메뉴 화면을 통해서 전력의 이벤트의 값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딥 수의 순간 정전 이벤트 값을 각각 화면에서 확인하며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플루크 1736, 1738 모델에는 자동 보정 기능이 있습니다. 결선을 잘못 입력했다 하더라도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상을 바꾸거나 전류 입력을 반대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터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선 후 회로가 구성이 되면 전압, 전류, 주파수, 고조파 모드는 이 미터 모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파워 모드에서는 전력량과 유효전력, 무효전력, 역률 등을 한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고 모드는 가장 효과적인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터 모드와 파워 모드에서 측정하는 모든 전력값을 이 로고 기능을 이용해서 동시간대 저장하여 고장 탐구를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로고의 이름을 설정하여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1738 모델에만 있는 PQ 헬스 기능은 EN50160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각 전력에 대한 상태를 표시합니다. 전압 변동과 전압 고조파 등이 각 그래프로 상별로 표시되며 녹색, 적색 바로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로고로 저장된 화면은 리뷰 기능을 이용해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출력,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대량의 데이터가 아닌 현장의 화면을 저장하고 싶으시면 세이브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그러면 그림 파일로 화면 이미지가 캡처되어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736의 기본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류 프로브와 전압 프로브, 그 다음에 제품과 가방이 함께 제공됩니다. 1738 제품에는 자석 행거 키트와 자석 전압 프로브가 같이 포함됩니다. 자석 행거는 장비를 외암에 붙여서 손쉽게 작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액세서리는 3000A 그리고 6000A의 유연한 프로브, 그 다음에 저전류 2차측 측정을 위한 i40S 전류 프로브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품을 부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1736과 1738의 차이점은 PQ 헬스 기능과 이벤트 파워 캡처 기능입니다. 네, 이제부터 장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분석기 플루크 1736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력 분석기는 장시간 저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배터리 또는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전원선은 이쪽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전력실과 같은 곳에서는 전원을 별도로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테스트 프로브를 이용하여 설비에서 직접 전원을 빼올 수 있습니다. 측정 단자는 전압 4개, 전류 4개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프로브는 전압 프로브 4개와 전류 프로브 4개입니다.
전류 프로브는 유연하고 얇게 되어 있어 좁거나 넓은 부스바까지 한 번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구성 변경에서 결선 방식과 전압비, 전류비를 설정합니다. 결선 방식을 선택한 뒤에는 구성 다이어그램을 선택하시어 전압 전류 프로브를 연결해야 하는 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시 관리되는 딥, 스웰, 순간정전, 돌입전류의 이벤트는 해당 이벤트 메뉴에서 원하시는 설정 값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과 연결이 완료되면 연결 확인 메뉴로 제대로 설정 및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설정이 잘못되었다면 프로브를 다시 연결하는 번거로움 대신에 디지털 보정 기능을 이용하여 쉽게 위상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플로크 1736, 1738 전력 분석기에는 크게 3개의 메뉴, 미터 모드, 파워 모드, 로거 모드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미터 모드는 간단히 말하면 측정값을 확인 및 저장하는 미터 기능입니다. 우선 스코프 기능을 이용하여 측정 파형의 왜곡 및 노이즈 등도 확인하십시오. 이 메뉴에서는 전압전류 주파수, 고조파의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파형 및 고조파 분석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파워 모드는 전력 분석기의 전력 품질과 관련된 기능을 포함합니다.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리고 역률의 실시간 로깅이 가능하며 전력량 측정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비의 가장 강력한 기능인 로거 기능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력 분석기는 장시간 저장하여 발생하는 이벤트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로거라는 기능은 전력 분석기의 모든 측정 요소, 미터 모드와 전력 모드의 모든 요소, 다시 말해서 전압, 전류, 주파수, 고조파, 전력 등의 모든 요소를 동시에 저장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고조파 문제를 의심하여 고조파 정보를 장시간 저장한 뒤 그것이 문제가 아님을 알고 다시 전력을 로깅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줍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다른 측정 요소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측정 인터벌 시간만 설정한 뒤 저장하면 됩니다. 당연히 인터벌을 짧게 하면 측정 기간은 줄어듭니다. 이처럼 전력 분석기는 더 이상 어려운 장비가 아닙니다. 화면을 터치하여 손쉽게 전력을 관리하십시오. 네, 여기는 1500kW의 용량을 가진 수용과 전기실입니다. 여기서 설명드렸었던 열화상 카메라, 전력 분석기, 누설 전류 측정기, 접지저항 측정기의
현장 사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원저항 측정기는 그 회로를 단선시킨 다음에 비활성 상태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다른 측정으로 대신하였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그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 분포와 핫스팟을 보는 게 메인 용도입니다. 주 용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설비의 전체 화면을 한 열화상 이미지 화면에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 설비를 빠르게 스캔하여서 뜨거운 부분과 차가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과 달리 빨갛게 표시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열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저 부분은 지금 콘덴서와 연결된 메인단이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르고 당연히 열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화면을 스캔하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변압기 2차측에 대한 부하를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좀 더 내려가시면 위에 차단기의 온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단기에 대한 열을 보시게 되면 열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온도차를 많이 갖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자대 쪽하고 전선 라인 쪽을 쭉 스캔을 빠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콘덴서 쪽, 당연히 열이 많이 나겠죠. 콘덴서 쪽에 온도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콘덴서 쪽의 온도는 그 열을 확인하시고 주기적으로 온도를 관리하셔야만 적절한 설비 관리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2차 측에 대한 전류를 보시겠는데요. 이처럼 열이 많이 나는 부분은 전류가 부하가 많이 걸려서 측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도 차이가 많지 않는 설비 같은 경우에 열화상 카메라는 어떤 부분인지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말씀드렸던 IR 퓨전 기능을 이용하여 열화상 카메라랑 디지털 카메라를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측정하는 위치도 확인하실 수 있고 열이 나는 부분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제 옆 라인을 가서 다시 한번 열화상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설비의 메인 전원 부분입니다. 이쪽에서 또 다시 열화상 카메라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의 IR 퓨전 기능을 이용해서 빠르게 설비를 스캔합니다. 이처럼 발열이 나는 부분이 보이게 된다면 바로 전류 클램프나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부하를 측정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류 클램프가 이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한번 전류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A 정도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쪽에 비해서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열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클램프를 이용해서 손쉽게 전류를 측정하실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루크는 무선 앱을 요새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이용해서 접근이 불가능한 설비 아니면 위험한 고압 설비 같은 경우에는 플루크 커넥트 앱을 이용해서 전류에 대한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 그 다음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열화상 카메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그 전열기가 연결되어 있는 부하 설비입니다. 부하 설비의 전압, 전류, 그리고 전력에 대한 값을 전력 분석기를 이용해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측정하시기 전에 결선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압은 이런 식으로 단자대 악어 클립을 이용해서 결선을 합니다. 그리고 전류는 이런 플렉시블 프로브를 이용하신다면 좀 더 유연하고 안전하게 전류 프로브를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결 후에 장비의 구성 결선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들어가셔서 결선에 지금 어떤 결선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선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확인합니다. 네. 미터 모드를 이용해서 지금 측정되는 값이 전압전류 주파수가 제대로 측정되는지 확인하시고, 스코프 모드를 이용해서 이 전압전류 파형이 노이즈가 많은지 왜곡이 심한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미터 모드에 진입했을 때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저장, 그 다음 출력해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 모드입니다. 파워 모드 이용하면 각 상향의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역류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를 확인하셔가지고 각 상에 대한 정보와 총 전력량에 대한 정보를 기록, 저장,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플루크 1736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전력 로고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고는 인터벌과 최종 시간을 설정하신 다음에 로고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전압, 전류, 주파수에 대한 미터 모드에 있는 모든 기능, 그리고 파워 모드에 있는 전력, 그 다음에 역률과 같은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미터 모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전력에 대한 모든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력량도 실시간으로 누적되어 있어서 이 설비가 얼마만큼의 전력량을 소모하고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비용이 얼만큼 발생하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이 끝나면 로깅 중지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 순간 모든 데이터가 동시간대 저장이 완료가 되어 문제점을 한눈에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전력 분석기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엔 접지 저항 측정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지 저항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와 같이 접지함이 매설되어 있다면은 접지선에 이 접지의 개구부가 완전히 물리도록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처럼 접지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저항 모드에 로터리 스위치를 위치시키고 접지선을 물립니다. 완전하게 닫혀야만 제대로 된 접지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접지 저항은 측정하는 곳의 허용 접지 저항, 즉 관리하는 기준값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측정값과 비교 관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접지선과 같이 누설 전류를 같이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접지선에 대한 누설은 이 누설 전류계를 이용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어두운 곳에 접지가 매설되어 있다면 이처럼 후레쉬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밝게 하시고 길게 누르시면은 이처럼 후레쉬가 동작을 합니다. 어두운 곳에 후레쉬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접지의 클램프를 벌려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물립니다. 측정되는 누설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3.8mA를 가리키고 있고요. 접지를 측정하는 부분이 매우 협소해서 디스플레이를 볼 수 없다면 아시다시피 플루크의 무선 앱인 FC 앱을 이용해 가지고 현장에 있는 값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라인을 다시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물립니다. 이쪽은 30mA 정도의 누설 전류 값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누설 전류 측정기는 필터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필터 기능은 누설 전류 이외의 노이즈 값을 제거하여 실제 60Hz의 누설 전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능입니다. 누설 전류 기능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 누설 필터 기능을 길게 누르시면 필터 기능이 동작을 하고 16mA의 누설 전류가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필터 기능을 켰을 때는 30mA, 그리고 필터 기능을 껐을 때는 16mA가 측정이 되어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는 누설 전류가 흐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플루크가 제안하는 전기 계측기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 때문에 일에 대한 부담과 의무감이 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 한국플루크의 김규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